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프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 국내 수시 전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에서 고등학교 과정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국내 대학에 입학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아마도 이제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영상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자, 9월 13일에 수시 원서 접수를 진행을 하겠죠. 자, 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국내 대학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 원서 지원이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제일 관심 있는 부분은 내가 가지고 있는 학생부 성적이라든가 활동을 기반으로 해서 지원 가능한 대학이 어디냐, 이걸 알고 싶은데, 사실상 대학에서 발표하는 입시 결과가 해외 고등학교 학생들의 입시 결과를 발표하는 대학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알 방법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과연 내가 받은 성적이 대학에서 어느 정도 평가를 해주는지, 또 내 실력이면 어느 정도 대학을 갈 수 있는지 참 답답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수시 전형의 특징은 정량 평가가 아니라 정성 평가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국내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답답한 건 마찬가지거든요. 하지만 국내 학생들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내신 성적이라든가 비교과 역량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합격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입시 결과를 통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들은 사실상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학력 지표로 어느 정도 대학을 갈 수 있는지 정확하게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서 지원이 매우 답답하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고, 이번에 영상을 통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학력 지표로 어느 정도 대학에 지원하실 수 있는지, 또 지원할 때 어떤 점들을 주의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먼저 보시면 어떤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냐면, 자, 수시 전형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가 정시에 지원을 못하는 건 아니죠. 정시에서 3번의 원서 지원하실 수가 있고 수시에서 6번의 원서 지원하실 수가 있는데, 해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시는 분들이 갖게 되어지는 약점 중에 하나는 수능 시험을 보기 어렵다, 수능 대비를 하기가 어렵다라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정시는 수능으로 평가가 받아서 대학을 가기 때문에 정시 지원은 매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리고 수시 전형에서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반영이 되어지는 전형들은 좀 선택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수시 전형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4가지의 전형의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는 전형이 있고, 학생부 교과라는 전형이 있고, 논술 전형이 있고, 또 특기자 전형이라는 4개의 전형이 있어요. 이 중에서 수시 전형에서 가장 많은 선발 비율을 보여주고 있는 전형은 어떤 전형이냐면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현재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선발하는 비율이 44.3%고, 학생부 종합 전형의 선발 비율이 23.4%, 논술 전형이 3.2%, 그 다음에 실기 실적 전형이 7.7%의 선발 비율을 보여주고 있어요. 단 참고하실 점은 이 내용은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에 대한 전형의 선발 비율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요거를 서울 주요 대학 16개 대학으로 한정을 시키게 되어지면 학생부 종합 전형의 선발 비율이 좀 더 높습니다. 자, 그럼 전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는 전형은 어떤 전형이냐, 일반적으로 다단계 전형의 평가 방식을 가져요. 1단계에서 서류 평가 100% 이후에 3배수나 4배수 정도의 학생들을 합격을 시키고 난 다음에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면접을 보는 전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반영이 되어지는 대학들도 있고 반영이 되지 않는 대학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가 들어가는 학교들도 있고요. 또 자소서가 안 들어가는 경우는 보통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나 검정고시 출신자는 학생부 대체서식이라는 서류를 작성하게 되어지는데, 이 서류 작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학생부 대체서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국내는 학교생활기록부가 있잖아요. 국내 고등학교는 학교생활기록부가 있고, 그 학교생활기록부에는 교과 성적, 동아리 활동, 또 학교에서 진행했었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활동이 있거든요. 자율이나 진로 활동들, 그 다음에 이제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이라 해서 각 교과목의 학습 정도를 기록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의 의견이 들어가는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신 분들은 대부분 이제 국내와 같은 학생부를 가지고 있는 경우들은 많지 않아요. 일부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한국의 학교생활 기록부와 그 다음에 외국의 트랜스크립트 성적표를 짬뽕을 해놓은 형태, 약간 개량형에 있어요. 개량형.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다른 나라들은 보면은 대부분 성적표 한 장인 경우들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과 직접적 비교가 어렵기 때문에 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국내 대학 원서를 쓰시는 분들에게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와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를 좀 더 평등하게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학생부 대체서식이라는 걸 쓰게 하고 여기에는 주로 뭘 쓰냐면 수상 경력이나 동아리 활동이나 봉사 활동 또는 리더십과 관련이 이루어진 활동들을 쓰도록 하는 겁니다. 해외에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국내 대학 가시는 분들은 이 학생부 대체서식의 작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학생부 대체서식을 요구하고 그리고 그거를 작성할 수 있어야 유리하겠죠. 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국내 대학 가려고 하는데 학생부 대체서식도 없고 그냥 성적표 한 장 달랑 그것만 제출한다 그러면 서류가 간단하니까 참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외국에서 공부하고 활동했었던 내용들을 충실하게 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나한테 불리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학생부 종합전형이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에게 가장 적합한 전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학생부 교과 전형이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교과 성적 100%, 그 다음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반영이 되는 학교가 많고 수능 최저가 반영이 되지 않는 학교들도 있어요. 그리고 검정고시 출신이나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 같은 경우는 국내 내신 정석으로 환산하여 비교 내신을 적용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잠시 후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논술 전형은 첫 번째 장점은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가 다 지원이 가능해요. 논술 전형은. 그런데 논술 전형의 원서를 쓸 때 몇 개의 장벽이 있다. 첫 번째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요구하는 대학들이 있다는 점. 충족하기 어려우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논술에 대한 비중이 높은데 외국에서 1년 이상의 과정의 해외 과정을 거치신 분들은 국내의 논술에 적응하기 좀 어려워요. 준비 시간이 많이 요구되어지고 또 논술 문제가 출제가 되어지는 게 어디에서 출제가 되어지냐면 교과 과정의 범위 내에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한국식의 교육 과정이 아닌 외국의 교육 과정을 거치신 분들이 한국의 교육 과정을 기반으로 출제가 되어지는 논술 시험을 잘 보실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장벽이 있습니다. 특기자 전형으로는 어학 특기자 전형 같은 경우 학생부 종합 전형의 특기자 전형이 있는데 해외에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국내 대학 가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그 대표적인 이유가 예전에는 사실은 어학 특기자 전형 또는 글로벌 인재 전형 또는 특기자 전형해서 외국에서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국내 대학 가시는 분들이 들어가시는 분이 매우 넓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전형들이 대부분 다 폐지가 되어짐에 따라서 사실상 어학 특기자 전형으로 지금 남아있는 학교는 국민대학교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이화여대 어학특기자 전형도 그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 외에는 사실은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들이 진입하기에 유리한 전형들이 사실상 없다. 그렇기 때문에 문이 많이 갇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수시 전형에서는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4가지의 전형의 방식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시면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가 국내 대학 원서를 쓸 때 왜 불리하냐? 이 점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야, 나는 외국에서 공부 진짜 열심히 했거든? 그리고 성적이 다 올 A야. 그래서 학교상도 많이 받았어. 그럼 되게 유리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데 왜 국내 대학 갈 때 불리한 거야? 라고 궁금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첫 번째는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었던 것처럼 국내 대학의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에게 적합한 전형들이 대부분 다 폐지가 됐다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으로 글로벌 인재 전형이라든가 어학특기자 전형이라든가 일부 전형이 남아있긴 하지만 주요 대학에서 대부분 특기자 전형이 많이 폐지가 되어졌기 때문에 첫 번째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고, 자, 두 번째 어떤 점이 어렵냐면 해외에서 취득한 표준학력 지표를 대부분의 전형에서 반영하지 않는다는 점. 이 점이 가장 특징이죠. 첫 번째는 공인어학 성적 및 수학이나 과학이나 외국어 교과 관련 교외 수상 서류는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자, 외국에서 공부하고 난 다음에 국내 대학 들어오시면 대부분의 분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저는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인데 토플 준비해야 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의 토플 성적 반영하는 대학은 없습니다. 아예 어디에서만 반영이 되어지냐면 어학특기자 전형에서만 공인어학 성적을 반영할 뿐이에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의 주요 대학에서는 이화여대와 국민대를 제외한 나머지 대학에서는 공인어학 성적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외국에서 공부하고 왔다 그래서 토플 준비해서 대학 가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실 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고교 입학 이전이나 졸업 이후에 취득한 교과 및 비교과에 대해서도 대입에 미반영합니다. 그렇죠. 고등학교 재학 기간에 취득한 성적에 대해서만 반영한다는 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국내 고등학교 재학점 취득한 AP나 SAT나 ACT 등 성적들 또는 사설기관과 연계가 되어진 봉사활동들 또는 리더십 프로그램이라든가 공인어학 성적들에서는 대입에 다 미반영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외국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점 중에 하나가 뭘까? 라고 말씀을 드리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넘어갔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내가 외국에서 공부하면서 뭐 IB 디플로마라든가 AP 성적이라든가 ACT라든가 또는 SAT라든가 공인어학 성적이라든가 또는 교외 다양한 봉사활동 등 여러 가지 역량들의 활동을 할 수가 있는데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대부분 고등학교 교과 과정 내에 진행이 되어진 활동과 학습 경험만을 반영한다는 거. 공인어학 성적은 거의 어학특기자 전형 2개 대학을 제외한 나머지 대학에서 반영하지 않는다는 점. 이런 점들 결국은 외국에서 취득한 활동이나 교과 성적들을 반영해주지 않는다는 점. 이것 때문에 결국은 대학을 가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따라서 해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시면 증빙서류 준비가 꼭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증빙서류에는 우리가 학생부 대체서식을 작성하게 되어지는데 그 학생부 대체서식에 뭐가 들어가냐? 첫 번째는 수상경력,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봉사활동, 세 번째는 리더십 활동,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각종 학술활동들이 기재가 되어질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런 것들을 학생부 대체서식에 기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증빙서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상장처럼 한 장짜리의 증빙서류가 반드시 있어야지, 만약에 학교장의 직인이 찍히지 않은 증빙서류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한다면 증빙서류 없이 학생부 대체서식에 기재되어지는 내용들은 대학에서 전화 올 겁니다. 삭제하고 다시 올려달라. 결국은 증빙서류가 없으면 입증이 안 된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특히 외국의 고등학교에 유학을 가시는 분들 꼭 주목할 점들은 뭐냐면 내가 한국으로 대학으로 다시 오려고 한다. 그때 뭐가 중요하다? 학생부 대체서식 작성이 중요하다. 그럼 학생부 대체서식에는 뭐가 적힌다? 동아리 활동, 봉사활동, 리더십, 그리고 각종 학술활동. 학술활동이라고 하면 탐구라든가 또는 발표라든가 보고서라든가 연구라든가 교내 대회 같은 것들이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적혀요. 그러면 내가 외국에서 재학을 하고 있는 고등학교의 유형이 어떤 고등학교에 되냐면 첫 번째는 한국 입시에 조금 더 적극적이거나 입시 경험이 많은 고등학교여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교내에서 다양한 활동과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되는 학교여야 될 거예요. 어떤 학교들은 상장도 아예 주지 않는 학교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대학 입시에 불리합니다. 그런 학교여야 될 것 같고, 세 번째는 증빙서류 발급이 원활한 학교여야 할 거예요. 그런 준비가 잘 되어져야만 나중에 이제 국내 대학 갔을 때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기소개서는 2023학년도까지만 자기소개서가 존재하고 2024학년도는 자소서가 폐지가 되어지도록 결정이 되어졌는데, 보니까 이제 2024학년도 서울대학교 외국인 전형의 모집 요강 시행 계획을 보니까 외국인 전형에서는 자기소개서가 2024학년도에도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하지만 자소서가 없어진다 하더라도 학생부 대체서식이라는 것이 자기소개서의 역할을 충분히 보완하고 있어요. 대학들마다 좀 차이가 있지만 활동명의 글자 수가 50장인 학교들도 있고 어떤 학교들은 100자, 150자인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10개 항목에 150자면 글자 수가 한 1500자 정도 되기 때문에 자기소개서의 역할은 충분히 보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2023학년도에 자기소개서를 써서 외국인 전형으로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로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자소서가 정말 중요하죠. 왜냐하면 외국에서 공부하신 분들은 자소서를 증빙할 수 있는 내용들이 사실상
학생부 대체서식에 나와 있는 내용들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소개서에서 본인의 노력이나 또는 학습 경험이라든가 또 본인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잘 적어야 되겠죠. 하지만 외국에서 오랜 기간 공부하신 분들은 자소서라는 부분들을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자소서를 도대체 어떻게 써야 되는지 잘 모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코칭이 좀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능 체제를 충족할 수 있다면 대학 입시의 문은 훨씬 더 넓어질 수밖에 없는데, 외국에서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국내 대학 가시는 분들 첫 번째는 수능 체제에 어려움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 수능 체제 없는 전형으로 원서를 쓰는 게 유리하겠지만, 만약에 내가 수능 체제 충족이 가능하다면 수능 체제를 충족을 해서 의대를 가든, 의대가 아니라 고려대학교 활동 우수형으로 원서를 쓰든, 성균관대학교에 원서를 쓰든, 어느 대학에 원서를 쓰든 간에 수능 체제를 만약에 충족할 수 있다면, 수능 체제는 어떤 의미냐? 이거죠. 현 시점에서 나의 학업적 능력을 입증받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와 나의 현재 학업의 정도를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대학에 합격할 가능성 훨씬 더 유리해진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외국에 유학을 가시려고 한다. 아니면 현재 외국에서 유학 중이다. 대신 국내로 들어오시려고 하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수능 체제 충족을 꼭 하시는 게 좋습니다. 현실적으로 수능 공부를 하기가 어렵고 또 수능 공부를 해서 최저 충족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된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수능 체제 없는 전형으로 원서를 써야만 되겠죠. 하지만 내가 만약에 의대를 가려고 하거나 약대를 가려고 한다, 또는 국내 대학의 상위권 대학을 가려고 한다, 그리고 수능 체제를 충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EBS 인터넷 강의를 들으시거나 또는 하이프리비에서도 줌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외국에 계시는 분들 그런 식으로 해서 국어, 영어, 수학이나 사탐이나 과탐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셔서 수능 체제를 충족하시면 좋아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원대학의 폭이 넓어지고, 두 번째는 현 시점에서 나의 학업적 능력을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와 직접적 비교를 통해서 입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합격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고 유리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제출 서류와 평가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는 학생부 교과 비교 내신을 적용합니다. 다시 말하면 검정고시 출신자나 해외 고등학교처럼 석차 등급 반응이 불가능하신 분들은 아래에 환산표를 적용해요. 대부분의 대학들이. 이 표는 명지대학교의 한 표를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이 아실 점은 뭐냐면 내가 외국에서 올 A 등급을 맞았다. A. 그러면 A, B, C, D로 해서 성취도 평가를 주는 학교들도 있고 대학들도 있고 나라들도 있고, 또 어떤 나라들은 1점부터 7점까지 점수를 주는 학교들도 있고, 어떤 학교들은 1점부터 5점까지 주는 나라들도 있어요. 근데 1점부터 5점, 1점부터 7점 또는 A, B, C를 줘도 공통점은 뭐냐면 이 모든 게 다 성취도 평가라는 거예요. 성취도 평가. 국내 학생분의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있고 그걸 석차 등급으로 환산하니까 반영 비율이 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서 A등급을 다 맞았다고 가정했었을 때 그것은 국내 내신으로 환산하게 되어지면 3등급, 그리고 환산 점수 97점, 검정고시 점수 96점, 검정고시 96점 이상을 맞았다 그러면 결국은 환산 점수 97점에 3등급이 되는 거예요. 자, 서울권에 있는 대학을 가려고 한다? 일반적으로 봤었을 때 대부분 1등급과 2등급 내에 들어야 서울권에 있는 대학을 가게 되어지는데, 그럼 이 얘기는 외국에서 올 A를 맞아도 3등급? 다시 말하면 인서울 불가능? 이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도 있는데, 이 3이라는 개념이 올 A를 맞으면 3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 올 A를 맞으면 1등급에서 3등급 정도 범위로 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A등급이라는 것만으로 어느 대학을 간다, 어느 대학을 못 간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만약에 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내가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원서를 쓰려고 한다. 아실 게 뭐냐면 내가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쓴다, 올 A를 맞았다, 3등급으로 본다는 거예요. 근데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내가 서울권의 주요 대학을 노린다.
그럼 서울권의 주요 대학들은 대부분 다 1등급이나 2등급 범위 내이기 때문에 사실상 학생부 교과 전용으로 우리가 서울권의 대학을 쓸 수 있는 학교는 명지대학교, 학생부 교과 면접형. 이 전형이 해외고등학교 졸업자에게 조금 더 유리한 전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외의 대학은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원서를 쓰면 매우 불리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해외고등학교 졸업자들은 대부분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원서를 쓰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제출 서류에 대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제출 서류를 보시면 연세대학교 활동우수형 국제형과 고려대학교 계열적합성을 보시게 되어지는데 대부분의 대학들이 제출 서류가 좀 비슷해요. 연세대학교 제출 서류 보니까 성적 증명서, 비교과 활동 기록표, 비교과 활동 증빙 서류, 자기소개서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표준 학력 지표에서는 AP나 IB 성적 등. 이건 뭐냐면 학교의 유형들이 쉽게 말하면 국제학교는 IB 학교가 있겠죠. 그렇죠? IB 디플로마 과정을 가는 학교들이 있으니까 IB 학교에서 취득이 되어진 IB 성적은 반영이 됩니다. 또 AP 학교에서 취득이 되어진 AP 성적은 반영이 돼요. 근데 SAT 학교는 없잖아요. ACT는 없고. 그러니까 SAT나 AC 같은 교과 과정 내에 취득한 성적이 아닌 건 반영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단 연세대학교 국제기열에서는 SAT 점수가 들어가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공인어학 성적이나 수학이나 과학, 외국 교과에 대한 교외 수상 실적은 기재가 금지가 되어진다. 표준학력 지표는 해당 고교 재학기간 또는 검정고시 합격일로부터 과거 3년 이내의 기간 동안에 발생한 성적만을 제출해 준다고 했고, 고려대학교를 보시게 되어지면 외국고 조사표, 고등학교 성적 또는 졸업예정 증명서, 외국 고등학교 스쿨 프로파일 등이 반영이 되어집니다. 자, 국내 대학 입시에서는 고등학교 과정에서 취득한 성적 외에 또는 활동 외에는 반영이 안 돼요. 그게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나 아니면 재외국민 전형에서도 마찬가지로 전형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국내 대학을 오시는 분들 명심할 것. 고등학교 내에서 활동했었던 학습 및 활동의 경험만이 반영이 된다. 다시 말하면 교회 활동 반영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밖에 나가서 봉사활동 했었던 내용들, 일반적으로 봉사가 교내 봉사도 있지만 단순히 교회 봉사 정도는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내가 미얀마에 가서 베트남에 가서 봉사활동을 했다라든가 예전에 많이 했어요. 이런 것들 반영되기 어렵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내가 어느 대학에 가서 강의를 직접 들었다. 이런 내용들도 반영되기 어렵고, 실제 제출 서류로 제출이 되어진다 하더라도 입시의 평가에 반영이 되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전보다 더 고등학교 내에서의 활동으로 국한되어졌다. 다시 말하면 고등학교의 선택, 고등학교에서의 특징, 고등학교에서의 서류 준비가 되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보시면 AP나 SAT 반영에 대해서 주요 대학들의 반영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학교의 유형이 세 가지 정도의 유형이 있잖아요. 첫 번째는 IB 학교, 두 번째는 AP 학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일반 로컬, 그 다음에 네 번째도 있겠네요. A레벨 중심의 학교들. A레벨이나 AP나 또는 IB처럼 학교 교과 과정 내에서 진행이 되어진 성적들은 다 반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얘가 예를 들어서 학교가 IB 학교가 AP 학교가 아닌 일반 로컬이다. 근데 나는 AP 성적을 취득을 했다. 그럼 그 AP 성적은 반영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자, 서울대학교를 보시게 되어지면 서울대학교는 교과 과목 외 학력 지표는 입력 금지. 그래서 SAT 점수는 미반영됩니다. 교과 과정에 AP가 포함이 되어져 있다면 반영이 가능하다. SAT 점수 같은 경우는 제출하여도 평가에 반영하지 않는다. 자, 연세대학교는 교과 과정에 AP가 있으면, 교과 과정에서 AP를 수강했다면 SAT 점수를 반영해 줍니다. 성균관대학교는 교과 과정에 AP가 포함되었다면 반영이 가능하다. 하지만 SAT는 기재가 불가능합니다. 경희대학교도 정규 교육과정상의 AP만 반영이 가능해요. 그리고 SAT는 미국의 수능시험이기 때문에 반영이 불가능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2023학년도 해외고등학교 졸업자, 그 다음에 수시 컨설팅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자, 지금서부터 이제 해외에서 고등학교 졸업하시고 국내 대학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 뭘 하셔야 되냐 알려드릴게요. 제일 첫 번째는
내가 외국에서 취득한 학력지표, 활동 또는 여러 가지 증빙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가능한 대학이 어딘지를 객관적으로 평가받아서 대학을 결정하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대학이 결정이 되시고 나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학생부 대체서식을 작성하고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과정이 중요하겠죠. 그게 이제 9월 13일까지 끝나게 될 거고 9월 13일에 끝나고 나면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면접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학원에 와서 면접 준비를 할 수도 있고 또 학원 오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하셔야 되는 게 관련 독서를 한다든가 또는 관련 내용들을 신문 스크랩을 하거나 정보를 수집하는 훈련들 이런 걸 진행하게 될 거고 그런 기본적인 이제 면접에 대한 기초 지식이 쌓이고 나면 나중에 이제 구술 발표하는 훈련들을 체계적으로 진행하도록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후에는 이제 해외고등학교 졸업자와 관련돼서 필요한 정보가 있으면 또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